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수사 전문가 김우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장님, 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모텔 살인녀 김소영의 신상이 공개됐죠. 그런데 추가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피해자 3명 더예요. 총 6명이 됐어요. 별표 표시가 추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남양주 카페 주차장에서 상해 사건이 첫 사건인데 그 이전에 10월에 서초구 음식점에서 한 남성을 상해한, 다 약물입니다, 사건이 있었고, 수유동에서 모텔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전에도 2건의 상해 사건이 있었다? 반장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소영 씨가 신상이 공개됐는데 경찰에서는 실제적으로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를 검찰이 했는데요. 네. 3건으로 송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3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6명, 3명이 추가됐다 이 말이 나오는데 2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작년 10월 25일도 그런 피해자가 있었고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약물을 먹었고 또 1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수정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김소영이가 많은 남성들한테 만나자고 한 뒤에서 노래방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물을 먹였었는데 2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중상에 입었지만은 피해자들이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 1월 초 상해 사건이 지금 언론 보도로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피해자로 추가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피해자가 진술을 했을 경우에 진술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증거가 있지만 종로 모텔에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했지만은 약을 먹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소변으로도 배출을 합니다. 하지만 소변으로는 보통 마약 같은 경우 1주나 2주면 다 나와버려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모발에 남아있거든요. 아, 그럼 그 피해 남성 모발에?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래시점에 있는 분은 피해 모발을 국과수로 보냈더니 그 사망자들이 먹었던 벤조다이아제피 성분이 같은 성분이 있더라.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1월 거라든지 12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김소영이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김소영은 지금 추가 범행을 부인 중인데 경찰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들의 모발에서 김소영이 썼던 똑같은 약물이 검출됐다. 그러면 김소영이 가해를 저질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들도 진술을 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약물이 검출된다고 한다면 김소영 피고인이 지금은 기소가 됐으니까 네. 김소영 피고인이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그 사건을 입건을 해서 추가 송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6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겠군요. 당연히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에 김소영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하겠지만은 피해자도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당연히 판결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장님 또 명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정리가 확 되는데 김소영과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독 음식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유독 음식 집착 외 김소영 1차 살인 후 A씨와 만났다. 항정살과 삼겹살 먹고 싶다. 그 범행 직후에, 살인한 직후에 음식이 목에 넘어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A씨의 증언. 당시 김소영과 2차례 식사했음에도 헤어지기 직전 햄버거, 버터빵 추가로 사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음식이 집착했다는 거예요, 살인 이후에. 그리고요, 2차 살인 후에 치킨집 메뉴 22개, 13만 원. 식탐이 많고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평소 수집한 지역별 유명 카페, 고깃집, 5성급 호텔 정보 등등. 반장님, 여러 사건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김소영이 이렇게 음식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김소영 피고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보통 살인하게 되면은 원한, 치정, 경제적인 거, 복수 이런 것인데 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살해한 뒤에도 항정살 먹고 싶다.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소소한 거 음식을 먹는 거로 해서 먹방은 아니겠지만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욕구를 충족한다.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면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은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큰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 욕구 때문에 남성들을 만나서 보통 10만 원, 20만 원 약한 돈을 쓰게 만든 뒤에 그 남자하고 언팔로 즉 단절하기 위해서 살해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런 성향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연구 대상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더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한 전후에 살해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김은배 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